go! 달슨의 라이브! 요즘 이제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선수 한 명 사는데 1,000억이네, 뭐 2,000억이네. 전체 리그로 다 합치면 뭐 몇 천억에서 뭐 아니면 몇 조까지 막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좋은 선수 살려고 돈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쓴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좀 좋은데 뭐 우승도 하고 경기력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던 최근에 좀 어려운 팀이 좀 맨유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감독에서 내려간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진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정말 잘 데려와서 너무 잘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좀 실패? 이적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맨유 하면 또 이 선수 아닙니까? 그냥 오직 맨유에서만 뛰었던 맨날 캐러가와 싸우는 우리 게리 네빌. 이 게리 네빌 형이 또 최근에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이적 정책 3가지 원칙을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거죠.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할 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선수를 영입하는 정책을 이 3가지 원칙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이거 한번 우리가 곱씹어볼만 하겠다. 꼭 비단 맨유가 아니더라도 뭐 축구팀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끌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 이런 원칙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정리 드리려고 좀 합니다. 진짜 일단 퍼거슨 감독 이 원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어냈죠. 사실 맨유와 같은 경우는 큰 클럽을 27년간 이끌어간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승 트로피를 38개를 들어올렸으니까 뭐 맨유 역사에서 맷 버스비 감독과 함께 정말 최고의 그런 지도자일 거고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뭐 최고의 지도자죠. 근데 이런 지도자는 도대체 이런 맨유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선수를 데려오고 선수를 내보내는 이적 정책이잖아요. 이적 정책 이제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원칙이라고 게리 네빌이 이야기를 한 건데 뭐냐? 일단 선수를 보강을 할 때는 외부에서 찾기보단 내부에서 선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이제 유소년 팀,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서 끌어올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러죠? 퍼기 아이들. 너무나 유명하죠. 뭐 니키 버트, 폴 스콜스, 라이언 긱스, 네빌 영재, 데비드 베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쭉 성장을 해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게리 네빌도 얘기한 겁니다.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끌어올렸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해설을 제가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퍼거슨 감독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처음에 1986년도에 맨유를 딱 부임을 하죠, 감독으로. 처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퍼거슨 감독이 처음 딱 그 구단을 한번 인사한 다음에 바로 간 데가 어디냐면 유소년 훈련장을 가요. 딱 가서 그 어린 친구들이 공차하는 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당장 사실 가가지고 뭐 좋은 선수를 발굴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팀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퍼거슨 감독이 유소년 팀을 강조했던 건 좀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학과 태도의 공유입니다. 사실 이거는 돈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그 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철학들 있잖아요. 우리 팀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 선수로서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걸 왜 강조하는 거예요? 철학과 태도를. 결국은 축구는 진짜 혼자 못해요. 물론 뭐 엄청난 선수도 있겠지만 그런 메시도 결국은 팀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팀으로서의 하나,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서 퍼거슨 감독인 어린 선수들부터 그렇게 철학과 태도, 갑자기 태도, 사람 쉽게 안 바뀌는 거 다 아시죠? 다 이게 머리 큰 선수는 그 태도를 가리킨다고 되지 않습니다. 태도는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은 그걸 훈련을 하거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나 철학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2번째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큰 선수 데려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퍼거슨 감독이 몇 번 실패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직접 키우고 내가 직접 확인한 선수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도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원칙입니다. 2번째 원칙이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한다면 다른 리그에서 뛰는 선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항상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우리 팀 말고 상대 팀도 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봤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선수들은 많아요. 게리 팰리스터라고 하는 센터백 미들스브로에서 데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루스 있죠. 또 센터백 노리치에서 데려왔었고, 그 다음에 에버튼의 공격수 웨인 루니도 데려왔었고, 그 다음 리즈에서 센터백 리오 퍼디난드도 데려왔었죠. 그리고 아스날에서 이거는 좀 아스날에서는 그런 금기인가? 네, 아스날에서 반페르시도 데려왔었습니다. 이렇게 리그 내에서 일단 데려오는 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거지만 이게 이제 좀 부족하면 두 번째는 리그 내에서 지켜봤던 선수들 데려왔. 이건 뭐예요? 이 원칙을 왜 가졌을까요? 사람을 귀가 아닌 눈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의 말을 듣고 그 선수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뒷얘기 같은 거. 저 사람 저렇대, 저 선수 저렇대.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말로, 사람들이 듣는 풍문으로 혹은 뒤담화로 내가 사람을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귀가 아닌 눈으로 확인한 선수를 퍼거슨 감독은 중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는 어린 선수 끌어올리고 두 번째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해요. 근데 이거 다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원칙인데, 해외에서 데려올 때는 다 완성형의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퍼거슨 감독이 해외에서 데려왔는데 엄청난 네임들을 데려왔던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별로 없습니다. 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디치가 엄청나게 유명한 팀에서 엄청나게 유명할 때 데려왔나요? 레전드 아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뛸 때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 피터 슈마이켈, 지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뭐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유명할 때 데려왔나요? 아니요. 덴마크의 브랜비에서 뛸 때 데려왔어요. 그다음 에브라 어디서 뛰었어요? 프랑스 모나코에서 뛰었어요. 그다음에 호날두, 사실 스포팅 리스본에서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되게 말라깽이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엄청난 선수가 됐지만, 그다음에 숄샤르 같은 경우도 몰데에서 뛸 때 데려왔어요. 이걸 실제로 요 선수들은 게리 네빌이 쭉 언급한 건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박지성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네.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뛸 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완전 네임드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기보다는 어린 선수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요 이유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어린 선수들. 그래서 팀과 팀의 어떤 철학과 자세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수들. 해외에서 데려온 선수들은 이제 그나마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 선수들,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데려오게 되면 내가 그런 퍼거슨 감독 입장에서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어떤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데려올 때는 이런 원칙을 통해서 데려왔다. 근데 실패한 선수도 있어요. 조금 요거와 다른 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네빌도 그 얘기를 하던 누구예요? 후안 베론. 라초에서 데려왔었는데 돈도 많이 썼어요 당시에. 요 원칙에서 벗어난 선수들은 좀 망했더라고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은 지금 뭐 어찌 보면 굉장히 그래 뭐 누구나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은 팀들이 많아요. 예.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원칙이라는 데서 다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건 좀 내보내는 원칙도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은 선수를 보강을 할 때 원칙이잖아요. 내보내는 원칙도 있었는데 두 가지 딱 자기 이 두 가지에 딱 벗어나면 그냥 딱 내보냈답니다. 게리 네빌의 표현대로 하면 무자비했다라고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벗어나면.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량에 대한 발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데려왔는데 딱 보더라도 노력 안 하고 혹은 성장 가능성이 닫혔다라고 하면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판단이 딱 되면. 그게 누구예요? 생각나는 선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무자비하게 날아갔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베르탕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토시치, 마메디우프 이런 선수들. 예. 나니도 사실 문제긴 했는데 나니는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다음인가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나니도 약간 그 부류죠. 나니도 약간 간당간당한 부류였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원칙이 뭘 것 같아 내보내는? 요거도 아마 맞아 퍼거슨 감독 그랬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퍼거슨 감독의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팀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선수들은 가차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선수는 일단 야프스탐은 진짜 그 당시 엄청난 괴물 피지컬로 막 기대를 모았었는데 퍼거슨 감독하고 상당히 안 좋았대네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야 너는 내가 통제가 안 된다. 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가. 이렇게 됐던 거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사건은 데이비드 베컴. 예. 베컴은 사실 이제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지지만 나중에 자서전도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죠. 너 왜 그렇게 뛰었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대가 너무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전부터 약간 좀 쌓여 있었대요. 베컴 너 자꾸 축구보다 딴 거 신경 쓰는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축구 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얘기도 했는데 베컴이 사실 통제가 안 되죠. 그 정도 하나의 기업이나 엄청난 규모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그럴 거면 넌 정말 훌륭한 선수고 훌륭한 어떤 팀에 보면 마케팅으로서의 자원이긴 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영입하는, 보강하는 정책, 내보내는 정책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게리 네빌 말 잘해 확실히. 감독을 못해서 그렇지. 게리 네빌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느린 컨베이어 벨트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휙 돌아가면 원래 이제 많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벨트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느리게 돌아간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전 이거 나중에 그 해버지 쪽에서도 한번 들었었는데 직접 뛰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선수를 확 내보내고 확 영입하고 돈을 확 쓰고 이런 게 없었대요. 사실 선수가 이렇게 확 들어오거나 돈을 확 쓰거나 막 돈이 확 빠져나 이건 뭐예요?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퍼거슨 감독도 그런 걸 싫어했다고 해요. 항상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통제 가능한 것,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키울 것,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검증된 선수 데려올 것, 해외에서 어쩔 수 없다면 내가 키울 수 있는 선수 데려올 이런 거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를 바꾸더라도 보강하더라도 느리게 하지만 매우 질서 있게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구성 특징도 얘기했었는데 항상 퍼거슨 감독은 이거를 선수단의 구성도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6명에서 7명의 20대 초반, 10대 젊은 선수들,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20대 중후반, 그 다음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30대, 요 정도의 나이대를 딱 해서 그야말로 아주 골고루 연령대부터 포함을 해서 뭐 기량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플레이 자체가 좀 이렇게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시 원팀에 대해서는 이 퍼거슨 감독만큼 또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게리 네빌이 이 증언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이적 정책 원칙 3가지, 또 선수를 내보냈던 원칙 2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확실히 좀 많이 곱씹을 만한 것 같아요. 돈이 막 좀 말도 안 되게 뭐 선수 한 명 사는데 3천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지도자들 또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검증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